다행이다. 나는 그래도 아직 잇몸은 멀쩡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저번에 검사했을 때 보니까 잇몸이. 제 잇몸이요? 예. 제 잇몸이요? 맞아요. 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보네요. 그러게요. 전 너무 좋습니다. 자주 가서. 난 별론데 맨날 같은 사람하고 찍어. 그럼요. 잇몸에서 정말 피가 난다면 잇몸 질환의 한 중간 정도는 진행되고 있구나. 초기도 아니고 중간까지. 그럼요. 초기 때는 잇몸은 별로 표시도 안 나. 그냥 좀 시리거나 약간 빨갛게 변할 뿐이지. 근데 이제 피가 난다는 것은 안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우리 여드름 같은 경우 보면 크게 여드름이 생기면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잖아요. 네네. 짜면 어때요? 막 피고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잇몸 질환은 사실은 아픈 걸 못 느끼면서 그냥 가끔 또 피가 어떤 날은 나고 어떤 날은 안 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양치질을 올바르게 했을 때 잇몸에서 피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건 잇몸 질환이 틀림없이 중간 이상 진행됐다라고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면 돼요. 그럼 당장 그 직원도 이제 병원으로 뛰어가야겠네. 빨리 즉시 일단 스케일링을 꼭 하는 게 좋죠. 잇몸 질환 스케일링은 예방 같은데 다른 치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 치료라는 것이 일단 1단계를 따지자면 예방과 간단한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을 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좀 더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제 마취 주사를 맞고 잇몸 속을 긁어내는 큐렛이라는 치료를 보통 하게 돼요. 다 의료보험은 되죠.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큐렛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잇몸 수술을 하게 되죠.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잇몸을 한마디로 따는 거죠. 그리고 드러난 잇몸뼈나 뿌리를 긁어내주고 다시 꿰매주고, 이런 치료. 만약 잇몸 수술을 해도 별 효과를 못 얻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를 뽑는 것밖에 없죠. 뽑는데도 잇몸이 낫나요? 그 잇몸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음식물 찌꺼기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플라그라고 하거나 또는 뭐 치태라고도 하고,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단단하게 굳으면 치석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잇몸이 낫는 거거든요. 근데 치아를 뽑는다는 것은 치아 뿌리에 붙어 있는 치석이나 치태도 같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뽑고 나면 잇몸은 원상회복이 되죠. 잇몸 질환이 굉장히 크리티컬하네요. 이게. 오, 크리티컬. 그렇지. 잇몸은 한번 나빠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이 절대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크리티컬하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알고 예방을 해? 내가 지금 상태 안 좋구나 아니면 괜찮구나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약간 시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보통 이제 어른들이 이가 시리게 되면 충치가 생겼나 봐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잇몸이 좀 내려가서 치아가 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면 저기 잇몸이 나빠졌구나, 빨리 스케일링 하러 가야지, 칫솔질을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 피가 나는 경우 그러면 중간 이상 진행됐구나, 정말 빨리 치과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잇몸 수술을 안 받게끔 미리미리 항상 뭐든지 예방, 특히 치과는 정말 예방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잇몸 수술은 대원을 아무 병원에서 받아도 되나 아니면 궁금하게 알아보고 받아요? 뭐 아무래도 치료 경험이 좀 많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시쳇말로 잇몸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 잘 안 돼. 의료보험이니까. 이건 그냥 정말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좀 정성을 좀 덜 기울이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잇몸 치료나 잇몸 수술 이런 쪽에 좀 많이 하는 병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원장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편이니까 안 하시고. 관심. 저는 사실 환자분들 오실 때마다 웬만하면 스케일링이나 또는 부분 스케일링 같은 걸 하거든요. 그리고 치아에 자꾸 바람도 불어보면서 시리신지도 여쭤보고, 더 미리미리 안 나빠지게끔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원장님은 이제 수술에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수술까지 안 가게 하는데 자신 그럼요. 있다. 명이십니다. 진정한 명의는 미리 예방해주는 그렇죠. 사람. 수술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맞아요. 서로 힘들고. 맞아요.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잇몸이 안 좋은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화른 것도 아니고 왜 피가 나요? 피가 나는 이유는 우리 입안에는 치아 머리가 있잖아요. 그럼 치아 뿌리가 있고 그 위에 잇몸이 이 소매 옷깃처럼 이렇게 덮여 있어요. 사실은 잇몸과 치아는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너풀너풀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음식을 먹고 나면 치태가 이런 잇몸 라인에 싹 끼게 되죠. 칫솔질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이 음식물 찌꺼기가 조금씩 밑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겠죠. 비록 미세하지만 그 음식물 찌꺼기가 결국 부패가 되고, 그것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충혈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가 모이는 거죠. 거기에 칫솔질을 이제 하게 됐을 때 여드름을 짜내는 것처럼 잇몸을 자극하게 되니까 거기서 톡 터지면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행이다. 나는 그래도 아직 잇몸은 멀쩡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저번에 검사했을 때 보니까 잇몸이 제 잇몸이요? 예, 잇몸이 약간 부어 있고 너플너플 거릴 거예요. 제 잇몸이요? 맞아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성인들은 잇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은 드물어요. 다 조금씩은 다 안 좋죠. 그래서 항상 칫솔질 할 때 치아와 잇몸을 포함해서 좀 길게 닦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는 잇몸 칫솔질을 많이 강조하는데 네네. 선생님의 경우에도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에 이렇게 너플너플 약간 공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네, 좋아요. 살짝 안 해보시겠어요? 아, 한번 불어볼게요. 잇몸 색깔 변하는 거 보여요? 금방 봤죠? 그래서 보통 바람을 불었을 때 완전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분들은 바람을 불면 저렇게 너플거리진 않아요. 지금 선생님의 경우에는 잇몸 질환의 초기 증상 정도는 된다. 그럼 아까 그 너플너플한 그 공간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들어가게 돼서 안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피가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제가 원장님께 진료를 받고 난 뒤부터 잇몸까지 칫솔질을 다 해요. 잇몸까지 다 닦고 있고 제가 불과 일주일 전에 여기서 스케일링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근데도 잇몸이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그것은 왜냐면 아직 치유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치질도 정말 잘하고 스케일링을 한 시점이 이제 한 1,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보통 한 번 잇몸이 안 좋았던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그 잇몸이 좀 회복되는 데는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걸려요. 원장님 말씀대로면은 맨날 피가 나야 되잖아요. 왜 근데 피가 맨날 안 나고 어떤 날 가끔씩 나는 거예요? 잇몸 상태는 늘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늘 안 좋은 상태이겠죠? 네. 근데 칫솔질이 올바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약에 올바르게 잇몸을 꼼꼼하게 닦는다면 잇몸 질환이 회복될 때까지는 매일같이 피가 나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어제는 피가 났는데 오늘은 피가 안 났어 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오늘 그 잇몸 부위를 잘 못 닦았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칫솔질을 잘해서 잇몸이 건강히 회복되면 매일같이 이제 피가 안 나야 되겠죠. 처음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꼼꼼하게 닦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유튜브 대박 나시기 바랄게요. 고마워요. 네.